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력 있는 간부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력 혹은 능력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실력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실력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자 이런 게 아니고, 능력주의, 실력을 제일로 치는 풍토, 거기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이지,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왜 이것을 또 뒷순위에 있는가 하면, 누구나 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안 해도 간부는 유능해야 된다, 간부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강조를 안 했던 거죠. 실력 있는 간부, 그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죠. 특히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 기획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선전을 잘해야 된다, 이건데요. 그럼 간부의 실력 편에서 왜 기획과 선전을 말할까요? 이거죠. 근데 사실은 간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5개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부를 선발할 때 혹은 간부를 키울 때 간부의 능력,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인품, 덕성, 풍모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사업이,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노동조합이 교육사업이건 조직사업이건 투쟁사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공정, 이 공정이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가령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투쟁.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어요.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째는 분석이에요. 분석은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역량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세가 어떤지, 시대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이 무엇인지 판이 분석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분석의 기초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구상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체 조합원, 전체 간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게 세 번째가 선전이에요. 네 번째가 선전한 다음에는 그것을 묶고 세워야 돼요. 5번째가 거기에 따른 실무 집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다. 왜? 실무가, 속된 말로 실무가 펑크나면, 그래서 가령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분석, 기획 이런 건데, 첫 번째 분석은 사실 앞에서 했고, 이것은 영역으로 보면 어떤 영역이 강한가 하면 이건 사실 이론 영역이 좀 강하죠. 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뭐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기획이죠. 기획은 뭐냐면, 판이 그렇게 짜있다 치자. 그렇죠? 자, 그럼 이런 투쟁을 한다고 치자. 그럼 결정이 됐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상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보통 기획력. 근데 이런 걸 무슨 기획사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수습위원 기획사 이건 뭐 해줘요?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기초에서 왜 선전인가 그랬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첫째가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교양 해석이라고 했어요. 당근 채찍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사람들을 묶고 세우는 거다. 그리고 나서 행정 실무가 있는 거다. 일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2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은데, 사실 분석과 이론 영역이 있고 기획하고 선전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이제 그냥 알맹이만 간단히 얘기해 보죠. 그래서 간부를 하려면 첫째는 기한이죠. 기한. 왜 기한이 필요한가 하면,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디나 다. 첫째가 그것이에요. 첫째가. 왜?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명령하면 이행을 하는 건데,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특히 전임은 세 일을 하게 돼요. 매 사업 목적과 중심구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획을 세우는 것이다. 아까 이런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서면 그래서 중심거리가 뭐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집행할 계획을 과학적 사업 방법에 입각해서 해보자 이런 뜻이고, 기획서 작성은 쉽지 않죠. 근데 애초부터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빨간 펜을 가지고 쭉쭉 긋기 시작하면 일기 쓰기가 힘들어지죠. 글 쓰기가 왜 힘들어요? 자료쓰기는 별로 없고, 사실은 여기서 제일 그 기획서 작성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결계는 뭐냐면 맞춤법 검사하고 있어요.
기획안을 냈더니 빨간 펜을 가지고 야 토씨가 잘못됐다. 띄어쓰기가 문제인 것 같다. 글씨체가 왜 이러냐. 기획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창의성을 테스트하는데 기능을 얘기해버리면 나중에는 문법의 강박 때문에 글을 아니 원래 처음엔 글을 개발해발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기능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특별히 말씀드리고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물론 가령 교섭할 때 교섭안이 좀 뽀대가 멋있게 나야지 그냥 A4 용지 찌직하게 이렇게 너무 격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그것은 여러 단계의 간부들 거쳐가면 다 완성도로 펼쳐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획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수고 실천 목적이면 내용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사전조사 이게 사실 아까 뭐 있을까요? 분석 자료가 확실한다 그런 뜻이죠. 왜? 아니 데이터가 있어야 뭐 기획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사실 기획안 중에 제일 답답한 게 수치가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몇 %를 목표로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도 없으면 좋은 얘기만 다 나열돼 있어요. 나중에 평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유의미한 성과가 뭐라는 거냐? 나름의 평가가 있었다. 그럼 나름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교섭을 하고 뭘 하고 아니 통계적으로 개량하지 명확한 게 있어야 대중한테 설명을 하지. 대중한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 나름이 뭡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제일 경계할 게 뭘까요? 나름이라고 하게 될 게 위험성이 뭘까요? 자족이에요. 자족이 뭐예요? 자기만족. 나는 좋았다요. 야, 조합원이 마음에 들어야지. 간부가 마음에 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조합원이 무슨 올모트도 아니고 이런 뜻이겠고요. 그래서 기획서를 쓰는 뭐 이건 아주 뭐 디테일한 것이네. 기획서를 쓸 때는 제목을 잘 정하죠. 사실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카피를 잘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로 전문도 있어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이런 거죠. 책을 쓸 때, 뭘 할 때, 제목을, 기획안, 뭐라고 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설로. 야, 제목이 좀 섹시해야 되는데. 왜? 뭔가 좀 끌림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체도 있어요.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네이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름 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처럼. 쌈박한데? 이런 거죠. 글씨체나 사물의 이 품질도 중요하지만 뭐가요? 제목이 뭔가 그럴싸해서 야 뭔가 설렘이 있는 것 같아 이래야지. 야 제목이 너무 구태연하다. 이래갖고 조합원들이 뭔가 감흥이 있겠냐? 이래갖고 무슨 간부들이 뭐가 좀 해볼 만한 거냐니까 뭔가 아니 나쁘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이고 낚시지만 뭔가 봤을 때는 컨텐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혹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 얘기는. 두 번째는 목표를 정리해야 돼. 왜? 목표를 정리, 그 다음에 내용과 실행 방안을 정리하고, 그렇죠. 예산도. 왜? 야, 이게 우리 지부에서 가능하냐? 보세요. 홍보를 기깔나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매일 신문에 광고 내면 되죠. 더 좋은 거는. TV에 광고 내면 더 좋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첫째가 뭐였어요? 우리 역량의 타산에는 뭣도 있어요? 예산도 있죠. 우리 지부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멋있는 안을 짰는데 그게 지금 지부 예산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꽝이죠. 사실은 초창기에 우리가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기한을 짜고 그랬더니 멋있게 짰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과에 돈이 있냐? 그럼 꽝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실사구시적으로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돼가는 건데요. 그래서 기타 검토사항을 고려한다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건 어떤 측면이냐면 변수에 대한 고려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아무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해도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풍부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무슨 뜻일까요? 1000권, 100만 권의 책을 읽어도 저 푸른 소나무를 못 따라간다고 했거든요. 왜? 책만 갖고는 생명을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전문용어 B텍 그러잖아요. 그래 A 플랜이 있으면 B 플랜도 있어야 되고 C 플랜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습은 이런 거죠. 그냥 야, 여러 장 힘드니까 한 장짜리 기획서를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이건 사실 훈련이에요. 왜?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용으로 이걸 한번, 그래서 압축. 그래서 요약 정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먹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역시도 이게 핵심은 시행착오. 많이 해볼수록 는다. 이런 거예요. 길치를 면하는 방법은 운전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좋은 내비를 갖고 다니면 길치는 절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해볼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보건대 기획서 중에 최악은 뭘까요? 숫자만 바꾼 거예요. 숫자만 바꾼다는 게 뭐예요? 2020년을 2021년으로 무슨 지부를 무슨 지부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식.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도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왜 실패할까요? 뺏겼잖아요? 응? 이게 소위 말하는 뺏긴 거 아니에요? 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복사의 패단은 뭐예요? 상대방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러면 지피지기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교섭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수를 뻔히 알고 있는데 다음 수가 뭐다를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보나마나 실패죠. 그래서 기획서 쓸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아, 도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이게 뭘 따져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래서 창조적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걸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창조적은 1. 이걸 하면 야 대중들이 얼마나 호응할 거예요. 왜? 힘은 조합원들로부터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얼마나 실정에 맞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안을 평가할 때는 그것이 형식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서 실사구시적으로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지도관부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간부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걸 위로 본 게 아니라 뭘까요? 주로 완성도를 중심으로 보게 돼요. 완성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맞춤법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 따지고 있고, 토시가 왜 이러냐 이렇거나 글자 폰트가 멋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형식주의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전이겠죠. 선전은 사실은 뭐 홍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사업의 공정은 몇 번째라고?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구상을 해가지고 첫 번째가, 우리는 선전이 아니라 사실은 조직을, 그러니까 선전을 강조할 때는 이것과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선전보다 조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왜 지표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힘의 지표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양 해설이 돼야 힘이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때는 이걸 가지고 정말 경계할 게, 과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일 크게 해야 돼요. 사업의 공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 분석, 2. 기획, 3. 선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직이 있는 거다. 그건 집행이 있는 거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빼고 조직과 집행만 따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되면 결국 과표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로 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본부가 목표를 정하면 지부한테 다 넘어가고, 지부는 또 다 나누게 되면 n분의 1로 나누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 노동자가 2천만이니까
투표를 50%만 해도 1000만 아니겠냐? 응? 이 중에서 절반만 우리를 지지해도 다시 500만 표가 되겠군. 그럼 10권이네? 이게 얼마나 책상머리에서 하기 쉬운 계산이냐는 거예요. 전체 경제활동비가 2,500만이다. 노동자가 2,000만이다. 2,000만 중에 절반만 찍어도 투표율이 50% 쳐도 1,000만이다. 1,000만 중에 반만 우리를 지지해도 그러면 이미 노동자 정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책상머리에서 나온 진짜 그건 완전히 머릿속에는 관념이지 현실이 그렇냐 이 얘기죠. 그래서 조직 이전에 뭐가 있다? 조직 이전에 선전이 있다. 이렇고요. 그래서 조합과목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얘기도 있고, 사실은 또 선전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노동조합 내부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이죠. 진행 과정도 결과도. 그러니까 조합활동 언론을 통해 알리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언론 사업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언론 담당이 특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현실은 아니 지금 지부장도 못 구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특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특화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지부 간부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야 되는데 다 조금씩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해서 힘들어하는 건데 그래서 좋지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자회견 작성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이걸 사실은 해본 분들은 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왜 안 어려울까요? 내가 기자회견을 작성했다고 저기 보도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자회견을 작성했다고 기자들이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성의 포인트는 뭘까요? 임팩트가 있어야 되죠. 형식도 잘 갖춰야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뭐 기자들한테 다 공부하는 종자를 잘 잡아야 된다. 내용을 정리한다. 기자회견 구성, 제목, 경과, 이유와 정당성, 요구사항, 날짜면 이렇게 한다. 양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할 건 뭘까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응? 그 사실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형식적 완결성을 따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구성과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정자나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진정성. 진정성이 다른 말은 뭘까요? 진솔함이죠. 왜? 우리는 뭘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 요구가 얼마나 진솔한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비록 서툴거나 형식이 부족한 미흡함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글을 잘 쓰는 방법, 말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선전은 되게 말과 글로 하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수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그게 기능이나 기술 혹은 솜씨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의 삶과 활동이다. 누가 무슨 왜 이게 중요하냐면 누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가 무슨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동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저 사람 얘기니까 믿을만하다. 이래야지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하더라도 삶이 참 쓰레기인데 생활이 개판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방법, 말을 잘하는 방법, 능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그의 삶과 활동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래 겪어보면 아, 그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기능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래, 삶의 진정성.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을 뭘 하건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동화되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공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전의 최종 목적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주장에 그래, 동의가 된다. 이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건 뭐 기자회견 전에 보도자료를 발송한다, 별도의 자료를 배포한다. 또 하나는 지금이야 뭐 현장 사진뿐만 아니라 사실 뭣도 필요해요? 영상도 필요하죠. 지금 시대는 그렇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간부는 없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습, 훈련, 실전을 통해서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키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모범적인 기자회견, 논평, 그래서 기사나 논설 등을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필사. 왜냐하면 창조의 어머니가 뭘까요? 처음에는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다가 창조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 치명 문제지만 이것이 그래 밑거름이 돼서 창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실력을 어떻게 키울까? 왜? 유능한 간부로 가려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까요? 동물은 본능이에요.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어떤 왕자가 수사자가 됐거나 그것은 타고난 것이지 교육을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의식이에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력 양성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부.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위대하죠. 왜? 대한민국은 공부를 정말 중시해요. 누구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해야 미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부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의 삶이 아니다거든요. 꼭 간부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저게 꼭 필요하다는데 공부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 그러잖아요. 그래. 실력을 키우려면 공부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격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요. 학이불사,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죠. 공부는, 이건 벗인데요. 공부는 하되 생각을 안 하면, 즉 남는 게 없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에 생각은 하고 머리는 굴리는데 공부를 안 하면 즉 태요. 위태롭다. 이게 이제 논어의 유정편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공부에 관한 격언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게 없다. 대표적인 뭘까요? 이게 암기죠. 암기도 공부의 하나인데 내 것으로 충분히 소화가 안 되면 나중에 다 까먹고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다 배웠죠. 그럼 뭘 배워요? 왜?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은 건데. 반면에 이게 우리가 잘할 때 얻어야 될 교훈이라면 나이를 묻고는 어떡할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불학이에요. 그런데 위태롭대요. 왜 위태로워요? 세상이 변했는데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꼰대가 돼요. 이게 사실은 어르신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태극기 부대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를 권장하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부 학습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나이예요.
X축이 나이다. Y축이 책을 읽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태어나자부터 0세부터 20살까지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거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할 때까지 30대 취업하고 나면 안 읽죠. 은퇴할 때 되면 1년에 책을 몇 권 안 읽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오늘 이때를 보면 과잉인 거예요. 애는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무슨 전집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예 질려가지고 책을 안 보죠. 한 권씩 책을 사준 게 아니라 아동 전집, 세계 문학 전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양의 압도가 돼가지고 엄두를 못 내요. 그래가지고 대학 갈 때까지는 죽으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 능력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한 50이 됐다 쳐요. 그러면 안 그러면 경험주의에 빠지니까 사실은 책을 읽는 수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취업하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 아예 안 봐요. 안 보죠? 이렇게 꺾이고. 이 차이가 뭘까요? 책을 안 보고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알코올이에요. 그러세요. 60 되신 분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술값하고 한 달에 쓰고 있는 책값을 비교하라면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책값이 0원이라서 0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태롭다. 그러니까 1세대에게는 위험한 게 뭘까요? 불학은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래, 불사는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는 건 그나마 피해는 덜 줄 수 있는데 위태로운 것은 꼰대가 돼서 똥차가 돼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력을 양성한 게 아니라 실력의 양성을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의 기초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학이? 시행착오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은 뭐예요? 실패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노동운동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노동운동을 처음 하거나 초급 간부의 경우는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우선 첫째로 도전의 용기죠. 간부를 새로 결단하셨다면 도전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식인 중에 한 분인데요. 중국 근대화의 지식인의 초상 루신이라는, 한자로 노신이죠. 단편서는 고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앞에 희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희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길의 철학, 희망의 철학은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경우 어려서 그렇게 넓었던 길이 벌초로 가보니까 성명을 없죠.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길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고 인적이 끊기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뭘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같은 건데 그것은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것이다. 그 개척을 앞장서 가는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할 거냐?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간부다. 이게 이제 간부론 학습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공부를 함께 하셨는데요. 이상 간부론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강의는 이제 실전과 같은 것인데 실제로 이제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절차, 과정,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